결국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거의 일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양 그리고 균일한 농도로 관비하실 수가 있고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료사관학교 6강까지 왔네요. 저번 시간에 관주를 꼭 하셔야 된다를 강조한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관주를 못 하시는 이유는 조금 잘못된 이유다라고 이렇게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관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주라는 게 결국 관주 설비를 설치하면 끝? 관주 설비는 쉽게 못 바꾸잖아요. 뭐 비용 들여서 하는 거고 라인 쫙 깔았는데 쉽게 바꿀 만한 비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주 설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주 설비가 제일 효율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 가성비가 제일 좋을지를 좀 고려하셔가지고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관주 시비의 효율은 설비의 종류나 관주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좀 효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관주 재배 모식도 지호, 사실 뭐 이렇게 원수 탱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뭐 비료를 이미 용해해 놓은 통에서 이렇게 뭐 비료와 물이 함께 공급이 되고 관 따라 가지고 작물에 들어가고,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설명드리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부분,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녹인 다음에 원수에다 쏴주는, 원수에 넣어줘서 결국에 비료와 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관주의 설비 일부만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공급 투입 장치를 구분을 하면요, 크게 이제 벤츄리형, 비료 탱크형, 주입 펌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공급 살포 장치, 비료 공급을 이제 작물에 살포하는 장치는 크게 스프링클러랑 점적 관수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5가지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비료 공급 투입 장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벤츄리형입니다. 벤츄리형은 그 모식도를 보면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양분의 농도, 비료의 농도, 이 비료의 농도는 사실 균일한 게 제일 좋겠죠. 비료의 농도는 처음과 끝이 좀 균일하게 갈수록 좋은데, 얘는 조금 이제 비료의 농도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진폭은 크지 않게 어느 정도 균일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게 왔다 갔다 공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설치도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합니다. 추가적인 펌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지 않고 설치랑 관리가 용이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수압에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런 수압에 따라서 농도가 왔다 갔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완벽하게 균일하게 양분을 컨트롤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츄리 같은 경우는, 벤츄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요, 이제 물이 흘러가는 관이랑 비료가 공급되어지는 그 관의 내부의 두께를 좀 더 좁게 해가지고 수압을 세게 하는 기관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펌프가 달려 있고 원수가 쭉 공급이 됩니다. 물이 일부가 들어가고 물 일부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들어간 물은 이제 비료랑 결국 혼합이 되는 거죠. 혼합이 돼서 비료물들이 이동을 하는데, 벤츄리가 여기 이제 가동이 돼서 수압이 세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굉장히 간단하죠. 고장도 잘 안 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수압에 따라 가지고 농도가 계속 바뀌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비료 탱크형인데요. 비료 탱크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조작도 간단하고요. 추가적인 펌프 필요 없이 그냥 비료 탱크에 들어있는 비료물이 그냥 한 번에 공급이 되는 거니까요. 단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벤츄리형이랑 다른 게 시간에 따라서 비료 농도의 그 진폭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비료 농도가 엄청 세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량의 비료가 한 번에 들어가고요. 이제 후기에는 거의 뭐 맹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라는 건데, 뭐 살펴보시면 결국에 또 원수가 흘러가는데 일부 원수는 탱크 속을 지나게 되고 탱크에 있는 비료물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압이 셀 때, 처음에 공급할 때 다량의 비료가 한 번에 빨리게 되고 후기에는 이 속이 비어지게 되니까 결국에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물밖에 안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농도의 차이가 좀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식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펌프를 이용해서 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펌프 쪽에 양압을 이용해서 물도 흘러가고 일부 물은 또 이렇게 탱크로 지나간다. 비료 탱크로 지나간다. 비료 탱크에서 비료 물이 지나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많은 비료가 한 번에 들어가고 후기에는 거의 맹물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도의 차이가 좀 크게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입 펌프형인데요. 제일 양분 관리 효율에선 좋을 수밖에 없죠. 결국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거의 일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양 그리고 균일한 농도로 관비하실 수가 있고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펌프가 필요하고 배관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건데 모식도금 보시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결국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모터에서 비료와 물이 원수 쪽 관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요. 모식도를 살펴보시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죠. 펌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펌프로는 물만 보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펌프로 비료와 물이 용해된 이 비료 물을 원수 쪽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이건 음압이 아니라 양압이겠죠. 흘려보내니까 이 펌프를 키기만 하면 흘려보내니까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펌프 이후에 관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펌프 이전에 관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료통이 완전히 비었을 때 추가적으로 비료 물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공급되어 가지고 이 수중 모터가 고장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음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양압을 이용하니까 원래 원 펌프 이후에 펌프가 설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이 펌프의 구동에 의해 가지고 물이 흘러가고 공기가 흘러가더라도 이 펌프 쪽에는 공기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 원 펌프의 큰 고장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균일한 농도로 쓸 수 있다라는, 결국에 주입 펌프형이 양분 관리 효율에서는 제일 적합하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포 장치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살포 장치는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시거나 점적관을 이용하시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뭐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미니 스프링클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물 이용 효율 측면에서는 미니 스프링클러가 더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적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적 테이프도 있고 점적 호스도 있죠. 뭐 이게 균일하게 과연 양분이 도달할 거냐. 쿨러 같은 경우는 물을 뭐 상기하는 것 같은데 점적 같은 경우는 똑똑똑똑 그 자리만 떨어지니까 과연 이게 균일하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물 이용 효율을 살펴보시면 이 점적 관수가 균일도가 제일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물이 균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관비재배, 관주재배도 결국에 비료가 물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비료도 균일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 점적 관수를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미니 스프링클러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점적 관수 해가지고 좀 구배가 좀 심할 때는 점적 관수로 양분을 균일하게, 물을 균일하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만 하시더라도 압력 보상형 제품들을 검색을 하시더라도 구배가 있지만 균일하게 물과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살포 장치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검색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결국 관주 설비 중에 양분 공급 장치랑 양분 살포 장치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관주 재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내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관주 재배를 도입하실 수 있는 여건과 작물이 된다면 관주 재배를 하시는 게 돈이 더 들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요, 관주 재배가 좋은데 대한민국 농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농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주 재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가 과연 관주 설비를 좀 지원해주고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주 설비 중에도 특히나 이제 양분 공급 장치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벤츄리형이네, 무슨 뭐 비료 탱크형이네, 양분 주입형이네,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계들을 앞으로는 이제 기계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공급 기계들을 우리가 조금 설치를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농가분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4월 달부터 좀 이 지원 사업을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논의 중에 있어요. 저는 관주 재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너무 많이 성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많이 쪼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쫄라가지고 관주 재배로 전환하기 위한 양분 공급 장치, 이런 양분 공급 장치를 우리가 좀 도와주자. 우리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서 농가분들에게 설치를 조금 도와주자. 이 부분을 하고 싶어서 지금 회사에 정말 많이 쪼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쪼르고 있으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회수로 보여주자고요. 구독자 수로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회사랑 열심히 논의해가지고 꼭 그렇게 설치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결론적으로 관주재배 하셔야 됩니다. 관주재배 하셔야 되고, 관주재배를 위한 양분 공급 장치의 종류와 양분 살포 장치의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양분 공급 장치 중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주입 펌프형,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양분 살포 장치 중에 제일 효율이 좋은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점적 관수, 점적 호수다 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봐주시는 걸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이런 양분 공급 장치의 설비를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